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자, 이어서 부가세 대급금 16만 TAT급 원은 자산 증가 제56회 기출문제의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근로소득 아니라 두 번째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보겠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코드를 네, 소프트웨어로 56회 근로소득 관리 240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1번 문제가 사원 등록 문제가 자, 내려와서 아니고 대변은 급여 자료 이직금이죠? 입력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가 다른 회차하고 조금 다르게 출제를 금은 했습니다. 금액이 170.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에서 다른 회차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1번 문제인 급여 자료 넣어서 입력 문제가 나왔는데 거래처 이번 수정할 거 혹시 56회에서는 없는지 잘 2번에서 보시고 일용직 대변에 사원의 합계 금액이 원천 서로 징수, 즉 일치하는지도 일용직 확인하셔야 사원의 합니다. 급여 계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메인 그래서 매출전표 56회는 관련된 문제 56회. 근로소득 1번도 뭐 급여, 까다롭거나 어려운 근로소득 거 없었던 2번, 것 같은데요. 2번 문제도 급여 문제가 나왔다. 자, 네. 마지막 1번은 일반 근로자의 원천 징수, 2번은 일용 근로자의 원천 징수 문제가 나왔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자, 정리 자료 문제가 1번은 사원 정보입니다. 사원 부가가치세 정보. 신고서에 이제 사원 의한 등록할 때 회계 이게 처리 문제는 필요해요. 일반 정표에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료 자, 2는 제1기 급여 내용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 일용직 사원의 급여가 하루에 22만 원, 그러면은 1급 22만 임채연님. 원이고 4일간 일을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그리고 신고서를 근무한 조회할 날짜는 때 여기 일기 있습니다. 확정이면은 자료 설명을 기간이 보겠습니다. 몇 월부터 몇 자료 월로 1, 2는 조회해야 일용직 사원의 관련 조회를 정보 해야 및 급여 할까요? 지급 내역입니다. 2.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3.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한다. 프로그램이 일기 그렇게 확정. 돼 있어요. 고용보험만 징수하도록 기본이 세팅 이렇게 돼 있어요. 4. 제가 제시된 잘안 사항 들리는데.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4월부터 6월입니다. 수행과제 1번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일기 사원 확정 등록을 하면은 하시오. 일기라는 자, 것은 사원 1월부터 6월이 일기잖아요. 하겠습니다. 그 일기 확정은 그러면 인사급여라는 4월부터 메뉴에 6월. 가셔가지고 일기 예정은 우리가 1월부터 사원 등록 3월.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은 메뉴가 여기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가 아닙니다. 제가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지 이쪽에 있는 4월부터 사원 등록은 6월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자, 사원 그래서 등록이고요. 부가가치세 일용직 신고서를 사원의 사원 조회해가지고 등록 메뉴는 6월 이쪽에 따로 30일 만들어져 과세기간 있으니까 그거 종료일로 쓰십시오. 납부세액 들어가.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클릭하시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네, 신고서에 주어진 코드 전자신고 300을 세액공제에 10,000원을 반영이 되어 있으면 엔터하시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사원명 우영우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내국인 세액이면 주민번호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 960725 거래처 입력은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82814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합니다. 입사는 2023-1001 부가가치세 신고서. 퇴사는 거기 주어진 자료 없으니까 비워두세요. 그리고 4월부터 6월. 나머지 그 사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급여사항 등록 아래로 좀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정기신고에서 엔터. 급여 지급 방법. 거기 자료 설명에서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랬다. 그래서 매일 지급 0번이 매일 지급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를 그다음에 불러옵니다. 네, 확인해서 마감이 이 되어 사원이 있는 어느 자료를 부서에 근무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주면 마감된 자료 불러냅니다. 우리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력한 것이 아니고 백데이터로 입력해준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생산부 공장 4월부터 근무자인지 6월 자료 우리 매일 매출 좀 매장의 비행한 근무자인지가 중이죠.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자, 그뭐 채점에 그러면은 반영을 안 할 이제 것 같습니다. 먼저 뭘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전자신고 우리가- 세액공제 10,000원이 반영되어 있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급여를 어떤 급여로 반영돼 있죠? 처리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급여를 그러면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 만약에 10,000원의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고 생산직이면 여기 자, 매출세액의 무릎 계정 계단추 과목은 눌러볼까요? 우리가 뭘로 해야 되고 잡급 하셔가지고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은 뭘로 해야 되고 차감세의 507 계정 과목은 번을 뭘로 해야 되는지 이걸 생산부의 알아야 우영우 씨다. 이 정기 그러면 중계를 할 수가 507번. 있죠. 그다음에 매장의 일용직이다. 맞아요. 그러면 805번.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심현정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채점을 자, 심현정님 하지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부서를 이 얘기하지 않았기 전자신고 때문에 20번의 개정 과목 설정이 불가능해요. 만원은 개정 과목을 그래서 그냥 뭘로 우리는 해야 공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7번으로 그냥 해놓는데 이건 안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문제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요게 이제 잡자 수행과제 들어가죠, 2번인데요. 급여 내역 입력할 때 메뉴로 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원 등록 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자비. 탭으로 되어 있어요. 자비입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예. 물론 메뉴로 나가서 들어와도 그러면은 일로 들어옵니다.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는 최희연님. 게 더 빠르겠죠. 자, 일용직 급여 입력. 자, 최희연님 여기 자, 10월에 개출세 근무를 요거는 4일간 뭘로 해야 했거든요. 될까요? 그래서 귀속 연월을 10월로 선택을 하시고 지급 연월도 매일 지급이니까 10월로 선택하시고 잊어버렸어요? 부서는 우리가 알 수 등록한 거 없으니까 부가세? 엔터 치시고 그러면 애수. 우영우 여기 예, 보입니다. 우영우 사원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개출세, 이와 부가세 같이 날짜가 나와요. 예, 날짜가 나오고 아시겠죠? 만약에 이 현장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그러면 도급업체, 매입세액은 뭐예요? 건설업에 부가세? 이제 도급업이라는 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이제 현장이라는 대급금이죠, 요거는. 이런 걸 쓰는데 부가세 우리가 대급금으로 일반 제조업에서는 여기 정리합니다. 부서만 쓰지 현장 같은 건 예, 개정과 쓰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 근무하는 날짜에 X를 클릭을 해서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양시은님, 요 됩니다. 차감세, 그래서 요 10월에 납부세액인데요. 근무할 때는 요거는 4, 개정 5, 과목을 6, 뭘로 해야 7이니까 될까요?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네 날짜를 동그라미로 아, 마이크가 안 되죠. 아이고 우리 저 네, 양시은 우리가 중요한 걸 입력을 안 하고 마이크를 왔네요. 한번 다시 다음 여기 쉬는 일용직 시간에 사원 한번 등록으로 확인, 다시 제가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상 급여를 입력을 안 하고 자, 왔어요. 강명진님. 네. 강명진님, 사원 요거 등록할 차감세는 때 개정 우리가 과목이 뭡니까? 일일 22만 원이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 자료 2번에 있는 거. 그 일당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돼요. 14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영원으로 돼 있으니까 숫자가 안 나타났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22만 우리가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는요. 엔터 쳐 주세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그 기간을 정확히 네네, 정해서 그냥 조회한 놔두시면 다음에 됩니다. 각각의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정의할 자, 수 그리고 있어야 일용직 이것을 급여 일반 입력으로 정리를 가셔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변 대변을 우리가 부서에서 하면 엔터 됩니다. 하신 자비는 다음에 우영우를 클릭하시고 수익 발생 대변이고 여기 4일 날을 부가세 X로 정리할 때는 만들었다가 다시 차변에다가 동그라미로 정리하고. 표시해 보세요. 네. 부가세 대급금 정리할 때는 대변에다 정리하고 X로 만들었다가 미지급세는 다시 동그라미 부채니까 네, 클릭을 두 대변에다가 번씩 해주면 됩니다. 부채를 4, 증가시키고. 5, 6, 7 네. 자 22만 원 4일 거 이렇게 88만 원 급여에 반영이 됐고요. 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부터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만 계산됐죠? 자, 네, 매출세액을 고용보험만 마우스로 여기 계산됐고요. 숫자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하시고 과세 그 대변에다 세를 급여자료 넣고 입력에 와서 우리가 부가세 조금 전에 신고서 탭을 클릭한 동그라미로 다음에 바꿨는데 해당 날짜를 동그라미로 매입세액 여기 바꿨는데 숫자 여기에 7465 급여에 000을 클릭하고 지급액이 안 컨트롤 C. 나타나요. 그러면은 아까 그런 다음에 그걸 일반 빼먹은 거예요. 전표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대변에다가 여기 사원 컨트롤 등록에 V. 가서 요거 정상급여 이걸 또 입력 엔터 안 하시고 했구나. 또 대변에 근데 여기 미지급세금 있었죠? 일용급여 자료에 왔더니 미지급세금 200 오른쪽에 날짜가 거래처 나타나야 코드 되는데 생략하라고 날짜가 해서 안 그냥 나타났다. 지나가시고 왜 안 나타나지 부가세 않을 수가 신고서에 있는데 가가지고 왜 안 나타날까요? 차감세 우영우 씨의 입사 날짜가 없기 때문에 32 안 91 나타나는 000을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입사 날짜 컨트롤 그걸 넣어야만이 이게 달력이 나타납니다. 일반 만약에 절차에 퇴사 와서 날짜를 여기 대변에다가 7일로 딱 입력을 컨트롤 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달력은 안 그럼 나타나요. 밑에 만 원만 현재 1일부터 차액이 나와 있죠. 7일까지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것이 대변에 그래서 우리가 자비. 퇴사 날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자비. 쭉 말일까지 달력이 모두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이 공제 부가가치세 정리 금액은 문제 고용보험료, 아니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 이것이 문제. 이제 공제 금액이 되고 이둘 중에 나머지를 하나가 지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입력을 다 문제로 했습니다. 그럼 평가 매달 문제 다음 문제는 뭔가 자. 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세 번째 문제는 10월 귀속 네, 원천징수 그래서 이행 상황 신고서를 여러분 부가가치세 작성하시오. 문제 6번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부가세 문제를 신고서는 다 조회만 해서 하면 이어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결산 거니까요. 문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라.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56회 자, 결산 클릭하시고 문제는 어떤 문제가 귀속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월 1번 부터 수동 결산 엔터 10월. 및 자동 결산. 또 지급 기간도 설명 10월부터 보면요. 엔터 10월. 한번 9월 엔터 1일 하시면. 서울 화재보험의 본사 네, 아마 일반직 근로자 화재 급여도 보험을 입력된 게 있는 전액 모양이에요. 비용으로 백데이터에. 회의 처리했다. 그래서 간이 3개 보험료로 에서 했겠죠, 3명 그러면. A01이 회사는 이게 기말의 일반 근로자. 미경과분에 대하여 그다음에 A03은 자산으로 일용 근로자.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같이 계산. 원천징수된 그게 뭐예요? 내용이 작성됐습니다. 선급비용이 되는 이걸 거죠. 저장해 두시면 돼요. 위에 그러면 있는 이건 저장하시고 수동 예. 결산 건입니다. 1번. 이렇게 해서 자, 2번은 기말상품 수행과제 대부분은 1, 2, 3 모두 상품 마쳤습니다. 매출원가를 반영하는 네. 문제니까 자동 결산 문제이죠. 어떤 내용이 안 맞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총 네, 이거는 지급액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손익 대체 분계를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밑에 수행과제 1번을 아, 이행사항 신고서에서요?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아.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고 총 지급액이 요 순서 88만 원. 요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이용 수동 근로자가? 결산이니까 이걸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용 근로자의 그 이경과 아까 급여자료 보험료를 입력하면 계산을 여기를 해야 한번 돼요. 다시 한번 보시죠. 9월 1일 날 4일부터 7일까지만 지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합계가 따라서 88. 일반 전표에 9월 네. 1일 날짜를 입력해가지고 그거 고치고 나서 건물 원천징수 관리보험료 이행사항 인력분을 신고서를 다시 조회, 여기 조회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장을 해둡니다. 일반 전표 9월 1일 날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끝내게 되는 거죠. 네, 일용직 사원의 문제가 나오면 딱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보험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사원 9월 등록하고 1일부터 급여자료 입력하고 8월 30일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작성하고 이렇게 그러면 수행과제 우리가 3개 지금 정도가 결산일 나옵니다. 현재 아직 그리고 나서 바로 경과되지 평가 문제 않은 미경과 2점, 1점, 기간은 2점, 2점이니까 8개월이 7점짜리 평가 내년 문제가 8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그러면 열어놨던 8개월치의 그 보험료를 화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서 평가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41번의 평가 문제를 보면은 일용직 우영우 10월 일용직 급여 입력을 조회해서 공제 항목 중 고용보험의 총액은 얼마냐? 12 하면은 8개월치가 나와요. 여기 일용직 그래서 사원 여러분이 등록의 고용보험란의 밑에 총액 7920을 답안에 수가 입력하시면 돼요. 있습니다. 7920. 핸드폰에 다음에 계산기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옆에다 거치해 놓고 시험 봐요. 10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를 그래서 해서 10월 급여에 계산기 차인 사용해서 지급액의 합계는 얼마이냐?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차인 지급액은 1440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쭉 해서 맨 끝에 있는 열에 8 나누기 12 밑에 있는 합계 96만 원이 863800을 답안에 입력하십니다. 8개월분 보험료는 96만 원이에요. 다음 문제 이 96만 원을 차기로 2월 시키려면 43번은 원천징수 자산, 이행사항 차변에 신고서 근로소득에 대한 비용 원천징수 잡고 대상 인원은 총 몇 명이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2월 대상 30일 인원은 아까 있잖아요. 일반 근로자 3명에 대변은 이 일용직 1명. 보험료를 차변에 명이었죠. 있던 것 그래서 중에서 보는 방법은 대변에다가 보험료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기입하면 보면 보험료가 여기 당기분에서 취소가 됩니다. 근로소득 96만 원만큼. 인원의 그래서 결산 개 수정 A10에 이렇게 보면 해야 돼요. 4 이렇게 돼 있죠. 차변에 여기 아까 A01은 대변에 일반 보험. 근로자, 금액은 A03이 일용 근로자입니다. 자, 그걸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4를 답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그 다음에 44번은 어떤 문제냐? 차변 10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해서 6번 소득세 등 일용 근로 대상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냐?
원천급 비용입니다. 103만. 일용 근로대상 원천징수세액. 자, 엔터 하셔가지고 6번 96만 원이었죠? 소득세 등 여기에서 일용 근로대상 이걸 60 물어본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대별이 7, 5, 보험료죠? 6등을 답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 7, 5, 보험료입니다. 821번. 자, 엔터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대별에다가 96만 원. 7점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문제로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그래서 근로소득 문제는 한 문제하고 바로 평가 문제 나오고 또 한 문제하고 바로 평가 문제 2,300만 나오고 원을 결산자료 해서 입력에다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 누르면 조회하기도 이제 쉬운 것 같아요. 수동결산, 뭐 자동결산이 재무회계는 끝나게 됩니다. 다 넣어놓고 나중에 열어서 막 조회하고 막 이런 부분이 그러면 있어서 결산자료 입력으로 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 전체 메뉴에서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여기 문제 하나 하고서 바로 평가 문제로 이어지니까 클릭하시고. 내가 열어놨던 시트에서 그 메뉴에서 즉각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스피드도 결산 여기가 일자는 뒤에 가서 1월부터 스피드가 갑니다. 12월까지. 그래서 보통 하나에 이 팝업 창이 나오면 8점 내지는 그냥 확인 9점 눌러주시고 그리고 7점 이 정도가 되니까 8, 7 여기 하면 기말상품 15에다가 재고액이 9 하면 여기 24점인가요? 여기다가 근로소득 부분이 23 24점 내지 25점 정도 플러스 돼요. 플러스 뒤에가. 2,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네. 그러면 앞에 부가가치세하고 다른 자료는 일반 없는 걸로 점표 봐야 돼요. 관련된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70점에서 25점 기말상품 빼면은 재고액에 2,3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으면 45점. 위에 있는 점표 추가 45점이 누르면 앞에 있는 2억 5,580만 9,727원의 매출원까지 다음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 근로소득 관리의 세 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일반 점표에 문제입니다.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예. 연말정산 문제는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회차에서 맞습니다. 근로소득 관리 세 번째 문제로 연말정산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수행과제 있습니다. 1번이 끝난 거예요. 자, 임종욱 다음 이제 수행과제 연말정산을 2번을 위한 하는 거죠.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이인용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처분계산서, 부양가족은 임종욱과 재무상태표. 생계를 같이 한다. 임종욱은 8월 이기여금 30일까지 처분계산서 동서울 산업에서 에서는 근무하고 이 날짜하고 퇴직했습니다. 점표 추가 단추 누르고 그러면 중간에 9월달에 블로그에서 입사한 아니요 한 사람이네요.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날짜를 원천징수 입력하고 영수증 점표 메뉴에서 추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가 작성. 있다. 예, 전체 소득에다가 메뉴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2번 의료비 소액계산서 세액공제는 의료비 클릭하시고. 대배. 네. 그런데 12월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뒤에다가 자료를 줄 수도 있고요. 자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14 요거는요. 자료가 없더라도 보험료 확인하시고. 입력할 때 전체 메뉴에 가서 아니 보험료란다. 의료비 입력할 때 누군가 이인용 의료비 영수증이 있을 처분계산서를 거예요. 클릭합니다. 그때 실손 의료보험란에다가 50만 원 넣어줘야 됩니다. 저장된 다음 데이터를 3번. 불러오지 마시고 보험료 세액 공제와 아니요 교육비 세액 공제는 해줍니다. 소득공제 탭에 입력한다. 연금 계좌 공제는 다시 정산 명세 작성입니다. 탭에 입력한다. 단기 수익이 이거 어디에 577 입력하라 하는 것도 414 있지만 이론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반영이 중요한 우리가 꼭 여기 있는 알아야 날짜 되는 입력합니다. 정보도 여기 있습니다. 당기분의 자, 가족은 4명이네요. 0223 자, 임종욱 서울 사원의 학교는 전 2023, 근무지 정산 내역. 223 자,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소득 위에 내용을 있는 입력을 점표 해줘야 추가 되잖아요. 단추를 꼭 그래서 눌러야 어디로 됩니다. 가시느냐? 점표 추가. 자, 우선 메뉴를 꺼내야 되는데 연말정산 다섯 번 관리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메뉴 확인 단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클릭하시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코드 연말 탭에서 재무상태표 연말 탭에 있는 거고요. 클릭하시고.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12월로 조회했을 때 임종욱 사원 세 번째 있는 에러가 사원입니다. 없으면 선택하고 확인. 결산이 그래서 잘 된 임종욱 겁니다. 사원의 여러분 에러 명세서를 없었습니까?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종전근무지의 없이 작성됐죠? 소득을 입력하는 곳이 이 자, 소득 이렇게 명세 탭에서 해서 입력하는 결산까지 소득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실무 수행 평가. 그러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가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비어 있단 답안을 말이에요. 비어 잘 있어요. 작성해야 9월부터 되겠습니다. 이제 급여 자료가 입력이 자, 돼 있는데 답안 종전근무지 작성하는 것과 입력을 할 때는 회계정보 이 분석은 단추를 한번 눌러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종전근무지를 입력할 수 있는 열이 삽입이 됩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종전 근무지 입력 단추 보이시죠? 네, 클릭해 보세요. 네, 오른쪽에 우리 엑셀에서 열이 추가되듯이 10, 11, 12 그 옆에 연말 그 옆에 종전. 자, 가끔 이 연말에 대한 것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연말에다가는 뭘 입력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자, 급여 지급할 때 급여에 포함돼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그런 걸 우리 자료 설명에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거였어요. 여름 휴가비를 지급했대요. 여름 휴가비 뭐 임종욱 요 사원이다 그러면 임종욱 사원에 대해서 여름 휴가비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 7월 달 급여에 반영을 모르고 급여에 포함을 안 시켜서 원천 징수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득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 달 급여에 갖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연말에 넣어주면 됩니다. 연말에 여기 급여에다 넣어주면 돼요. 급여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특정 월에 특별 상여금, 특별 상여금을 뭐 9월에 지급했는데 그 특별 상여금을 급여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 연말에 상여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여금 성격이면 여기다 넣어주시고, 뭐 휴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축하금 뭐 이런 것들을 누락시켰다. 그러면 그냥 급여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라는 열은 급여를 다 지급해서 끝났는데, 급여는 지급이 다 끝났는데 연말 정산할 때 보니까 급여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것은 연말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거는 대개 자료 설명에다 넣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에는 휴가비를 지급했는데 누락했다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에 급여에다가 입력하신다. 자, 우리는 종전 1에다가 지금 그 489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근무처는 가로 열고 주식회사 동서울산업. 사업자번호 504 81 4311. 급여가 2천만 원, 상여가 600만 원, 쭉쭉쭉쭉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부터 또 입력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 맨 밑에 줄에 있어요. 367200. 장기요양 31240. 국민연금 540000. 고용보험료 78000.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결정세액. 차감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74번에 있는 결정세액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15만 원. 지방소득세 15,000원. 근무기간 시작일은 2023 0101. 근무기간 종료일은 2023 0831.
근무 기간을 두 셀에다가 시작일과 종료일로 해서 거기 근무 기간은 11번 항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 종전근무지 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 종전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퇴사자에게 이런 걸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두 번 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490페이지죠. 자료 3은 의료비입니다. 네, 의료비 아까 실손보험료 기억이 나야 되고요. 환자가 임지은입니다. 우리가 의료비는 가족의 부양가족의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도 있는 건 챙기시고 안경 구입비 같은 거 50만 원 한도가 있다는 거 그거 챙기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의료비 지출 내역에 보약이라든가 그리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라든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약 이런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그건 빼시면 돼요. 치료 목적이 아닌 것은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미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만 있으면 그건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종류를 보면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이 종류를 보면 종류의 일반 하면은 다 일반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지은의 의료비에서는요 한도를 확인할 것도 없고 모두가 다 치료 목적의 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70만 원 이것을 의료비 탭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의료비 탭으로 클릭을 하시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의 첫 번째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그 환자 이혜인 이름을 클릭하시고 확인. 국세청 자료는 상호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수 없어요. 예. 임지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지은. 예, 제가 다른 자료를 봤나요? 네.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지워야 되겠네. 클릭한 다음에 여기 삭제하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임지은이죠. 자녀군요. 임지은. 자, 의료증빙 코드 1번 국세청 건수 한 건 27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특별한 다른 실손보험료 관계된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없어도 입력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수행과제에서 체크했던 거 5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그래서 의료비 지출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세액공제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자료는 그 밑에 그 보험료 자료입니다. 보험료에서는 계약자가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그 근로자 임종욱 씨가 계약자인가 그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체크하시는데 종류가 저축성인 것은 제외해야 돼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축성은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맞아야 그것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피보험자가 본인이에요.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요 180만 원은 입력을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 소득 공제 탭에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탭에 입력하는 보험료하고 교육비가 있는데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보험료하고 교육비인데, 그거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가 입력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보험료는 여기 이정희라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입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활성화 시켰네요. 네, 비활성화 시켰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임종욱을 입력하는 거죠. 임종욱 보장성에다가 (180만 원) 입력하시는 거죠. 1800 국세청줄에다가. 자, 그 다음 자료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증명서입니다. 네. 교육비는 지금 여기 소득공제 탭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스크롤을 하시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의 교육비인가를 보겠습니다. 교육생 이정희의 교육비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3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자, 이정희는 직계 존속으로 보여요. 43년생인 거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일반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공제에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시면 여기 교육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정희 아니 근데 부로 돼 있네요. 예, 아까 그 부양가족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예, 장애인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이구나. 부동산 사업자군요. 그래도 우리 이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소득이 있어도 해줍니다. 네.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고 직계 존속도 관계없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자, 이 부분을 한번 책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교재의 어디 부분을 좀 보시냐면은 우리가 실무 수행하면서 그냥 지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너무 지루할 겁니다 하면서 예, 그냥 쭉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몇 페이지죠? 132? 132면은 이론 쪽이죠. 거기에도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교육비에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132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그 표의 세 번째 줄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자, 거기 당구장 표시, 별 표시.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계 존속도 공제 가능. 네. 그러니까 의료비하고 같이 의료비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그렇게 되죠. 네, 의료비가 소득도 안 보고 나이도 보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비에서 말이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직계 존속이 소득이 있어도 해당이 된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때문에 빠뜨리냐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니까 저기 직계존속도 입력을 하는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기본에 보니까 부로 돼 있네요. 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구나. 장애인이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지만 교육비는 입력한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교육비가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것이 제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안 하면 안 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국세청 줄이 아니니까요. 그 밑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요 밑에 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0만 원이죠. 3 플러스 이 자리에다 입력하시면. 네. 이거를 입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소득이 있어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특수교육비 입력이 된다. 자, 다음 자료는 연금저축 자료입니다. 네. 자, 연금저축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매 회차마다 연금저축이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 연금저축은 여러분이 가입자의 인적사항 잘 보셔야 돼요. 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득자가 이혜인이 아니거든요. 소득자는 임종욱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끝냈어요. 끝나고 나면 바로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가 1, 2, 2, 2, 2, 1이니까 10점이네요. 연말정산에 10점의 배점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어놨던 이 화면에서 전부 다 답을 기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정산명세에서 주로 물어봐요. 정산명세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행 평가 문제 45번. 임종욱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49번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 얼마인가. 그래서 49번 항목 종합소득 과세 표준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네요. 20405-680 나오나요? 맞습니다. 20405-680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46번 문제 60번 연금저축 공제대상 지출금액은 얼마인가? 60번 연금저축이 공제대상 지출금액이라고 물었잖아요. 여기 0이 답이겠지만 여기 만약에 어떤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공제대상 금액 여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답은 0입니다. 0. 아까 입력하지 않은 거. 그래서 답을 0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다음은 47번. 61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61번 12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그 밑에 15만 9천 원 복사해서 붙여넣으시고 다음 63번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45만 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다음 77번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얼마냐?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77번 소득세 이거죠? 여기 소득세 아닌 개를 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했기 때문에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를 클릭해서 마이너스까지 같이 입력해 줘야 돼요. 환급이니까 마이너스까지 해서 답안에다가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45660이 붙여넣기 하셔서 답을 작성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56회의 그 근로소득 문제는 사원 등록 문제 대신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좀 다른 회차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 연말정산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에서 여러분을 조금 그 힘들게 했던 것이 장애인 특수교육비, 모친의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망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거기 기본공제가 부로 돼 있어가지고 소득을 확인해 보니까 임대사업소득이 2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소득 금액이. 그래서 이거 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망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입력한다라는 걸 알아주십니다. 네,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